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의 정원입니다. 이 정원은 17세기에 만들어졌으니까 연도로는 1600년대에 만들어진 정원이고요. 그 루이 14세 절대 군주라고도 불렸고 태양왕이라고도 불렸던 루이 14세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, 앙드레 드 로트르라고 하는 천재 가든 디자이너라고 봐야 될 텐데요. 이 가든 디자인에게 의뢰를 했고, 그 디자인으로 인해서 만들어진, 아직도 세계에서 가장 크고 그리고 아직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이 든 정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지금 보시는 요 파테르는 정말 그 메인 궁전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곳이고요. 마치 카펫을 펼쳐놓은 것처럼. 근데 이게 서양 정원의 아주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우리의 정원관하고는 매우 다르죠. 여기는 궁전 앞에 있는 그 지금 파테르의 모습인데 조금은 변형시켜서, 원래 파테르는 첫 번째 보셨던 것처럼 그 속 안에 식물을 심지 않습니다. 그런데 여기에는 식물을 좀 요즘 방식으로, 주로 잉글리시 플라워 가든의 영향이기는 한데요. 이 파테르 속 안에 어떤 문양이 흘러가는 요 사이사이에 식물을 식재해서 그 식물의 아름다움도 볼 수 있도록, 요 테라스 가장 위에 있는 정원이죠. 테라스 정원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. 베르사유 궁에 있는 정원은 제가 세계에서 가장 넓다고 했는데, 진짜요? 이러실 수도 있는데요. 그거는 정원이 그 속 안에 계속 숨어 있어서 한 70개의 정원으로 나누어져 있다. 70여 개의 정원으로 분리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요거는 그 정원 중에서 축이 지나가는데 가장 광활하게 보이는, 거기에 그 레토나라고 하는 아폴로 태양의 신이죠. 태양신의 어머니를 지금 형상화시킨 분수고요. 루이 14세는 본인이 아폴로 그 태양의 왕의 후손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자기를 상징적으로 그걸로 표현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런 아폴로와 관련된 그런 정원들이 많습니다. 여기에도 보면은 궁전 그 키를 높이는 어마어마한 저 햇지 생울타리 너머로 정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. 정원들은 들어오는 입구와 나가는 출구가 있어서 굉장히 독립된 형태의 정원들이 펼쳐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, 여기는 주로는 분수를 매개로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요 너머로 이렇게 넘어가 보시면은요, 정원마다 굉장히 색다른 형태의 정원을 보실 수 있는데요. 지금 요것도 그 중에 하나의 정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뒤에 사람이 보이시죠? 그 사람과 비교해서 이 정원의 크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여기가 정원이 들어왔다면 나가는 출구가 저렇게 보이는데, 이 동그란 연못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, 그리고 이 연못마다 분수가 나오는 형태가 매우 다릅니다.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보시면 되고요. 그리고 이 정원에서 정말 잊지 말아야 되는 가보셔야 되는 정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정원입니다. 영어로 바꾸면 퀸스 헬멧, 우리말로 바꾸면 여왕의 오두막집, 이런 것일 텐데요. 이거는 그 앞에 보셨던 정원은 루이 14세가 앙드레 느 노트르라고 하는 그 천재 가든 디자이너 혹은 조경 디자이너에게 맡기었다면, 이 부분, 지금 보시는 이 부분은 마리 앙뚜아네트가 리차드 미크라고 하는 그 예술가에게, 건축가 혹은 예술가에게 맡겨서 이 전체 건물과 함께 그 나머지 텃밭이라든가 이런 전체 마을의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그 디자인을 마쳤습니다. 마치 세트장처럼 얼핏 보면 보이는데요. 맞습니다. 이 안에서 세트장처럼 좀 만들어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. 원래 본 궁전을 떠나서 이 시골 농가의 분위기를 즐기고 싶었기 때문에 마리 앙뚜아네트가 우리가 보는 것처럼 막 도시의 화려한 것만을 추구했을 것 같은데,
여기에서 많이 거주를 했다고 그래요. 그리고 이 한 10여 채의 건물들이 있는데요. 그 건물들은 실제로 마리 앙투아네트가 주거했던 건물도 있고, 또 게스트들이 오면은 게스트를 묵게 했던 건물도 있고요. 그리고 거기에 뭐 경비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요. 그리고 정말 세트장이긴 하지만 기능은 없지만 윈드밀, 방앗간이라든가 이 피싱 하우스 뭐 등대라든가 이런 것도 만들어 놓았습니다. 그리고 그 앞에는 저렇게 텃밭 정원을 다 만들어서요. 실제로는 그 공주와 왕자들의 정원 교육을 여기서 했다 그래요. 농사를 어떻게 지을 수 있는지, 서민들이 어떻게 농가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직접 그 왕자와 공주들을 가르치는 그런 공간으로 여기도 사용을 했습니다. 저 뒤에 보이는 게 일종의 전망대이고요. 이 전체 풍경은 구불거리는 아주 자연스러운 그 호수를 인공적으로 만들었고요. 그 호수 위에 이 건축물들이 다리를 건너 조그만한 시냇물을 건넌다든지 이런 형태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실제로 가보면 정말로 하나의 마을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아주 완연하게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느낌이 사실 전체 유럽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칩니다. 마리 앙뚜아네트 자체가 그 당시에 일종의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셀럽에 가까워서 가장 영향력 있는 셀럽이었기 때문에 어떤 모자를 썼느냐, 어떤 옷을 입었냐에 따라서 한번 나타나면 전 유럽으로 그 패션이 유행을 했는데요. 이 농가 주택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습니다. 이곳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많았었고요. 그리고 은밀하게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이곳이 알려지면서 여기 이 농가의 그 게스트하우스에 본인이 초대가 됐느냐 안 됐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였었고요. 이런 것들도 이렇게 만들어지는 형태를 보면서 많은 귀족들이 흉내를 냈습니다. 그래서 사실 이 당시에 마리 앙뚜아네트뿐만 아니라 많은 귀족들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예쁜 농가를 가질 수 있을까? 세컨하우스 개념이기는 했을 텐데요. 이런 농가를 가질 수 있을까? 또 그 지방 영주들이 많잖아요. 지방 영주들의 경우에는 본인의 집터를 얼마나 이렇게 농가주택의 형태에서 예쁘게 만들 수 있을까 등등을 이 모델을 보고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유럽의 농가들의 농가주택에 정말로 많은 영향을 끼치게 돼요. 그래서 이런 형태를 흉내내서 초가집을 짓는다든가 나무나 혹은 벽돌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런 주택들을 유럽에서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 농가주택이 유럽의 농가주택의 모델이 돼서 오늘날까지도 그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렇게 여행하면서 시골 풍경을 보게 되면 시골 풍경이 어쩜 이렇게 아름다울까, 동화 속처럼 아름답다 이런 느낌들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. 그 느낌들이 사실은 이렇게 예쁜 농가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롤 모델이 있었던 거죠.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아름다운 유럽의 시골을 만드는데 이 베르사유 궁전 안에 있는 마리 앙뚜아네트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라무들라 헨느 요 곳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래서 베르사유 방문하시면 궁전도 볼거리도 너무 많기는 한데요. 여기 뿌띠 트리아논 근처에 이곳 여기 뿌띠 트리아논 근처 바로 옆에 있습니다. 그 옆에 있는 라무 들라 헨느, 영어로는 퀸샘넷, 우리말로는 여왕의 오두막집 마을입니다. 조그마한 마을이에요. 여기도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.